101번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위기를 수용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인지적인 대처를 하려고 노력한다. 이 설명은 위기를 잘 대처한 사람의 특징이죠. 이처럼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의 특징은 위기를 받아들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는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는 101번에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으로 옳지 않아서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실을 부정한 사람은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맞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문제나 질병을 가진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위기 상황에서 더 힘들 수 있죠. 3번, 시간에 대한 비현실적인 접근으로 문제가 즉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서두르거나 미룬다. 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5번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위기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맞습니다.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면요. 위기를 극복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101번에 1, 2, 3, 5는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고요. 4번은 위기를 잘 대처한 사람의 특징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위기개입 담당자나 상담자의 소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소진은 DSM-5의 불안장애에 포함되었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DSM-5는 정신질환을 분류한 책이죠. 여기에 불안장애, 즉 걱정이 많고 불안한 상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진은 불안장애로 분류되지 않죠. 소진은 따로 정신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아서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진은 사건 지향적이기보다 과정 지향적이다. 어떤 경우는 증상이 빨리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천천히 나타난다. 맞습니다. 소진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습니다. 내가 지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질 수 있죠. 5번 직장에서의 자율성과 사회적 지지는 소진을 예방하고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맞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직장에서의 자율성, 그리고 동료들의 응원, 사회적 지지가 있으면요, 소진을 예방할 수 있죠. 따라서 10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소진은 DSM-5 불안장애에 포함되었다?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03번 단기상담과 위기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단기상담과 위기개입에서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묻고 있죠. 답은 그러면 4번입니다. 상담자는 단기상담보다 위기개입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개입은요,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큰 문제에 처했을 때 상담자가 빨리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단기 상담은요,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위기처럼 긴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위기 상황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상담자는 단기 상담보다 위기 개입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그래서 답이 됩니다. 104번 재난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집중장애와 무력감이 나타난다. 재난을 겪은 청소년들은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죠. 그래서 집중하기가 어렵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부나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게 힘들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집중장애와 무력감이 나타난다. 이 설명이 재난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특징으로 옳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볼까요? 2번 신체 활동이 뚜렷하게 상승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3번 아동보다 신체적 증상을 많이 호소한다. 아동들이 청소년보다 신체적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할 수 있죠. 4번 부모 또는 학교의 권위에 순응한다. 아니죠. 반항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 사회적 활동에 대한 흥미가 증가한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흥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집중장애와 무력감이 나타난다. 이 표현이 옳습니다. 105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에 대해 맞는 설명을 찾는 질문이죠. 보면 그렇습니다. 4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구분하는 기준은 외상의 종류이다. 구분하는 기준이 외상의 종류일까요? 아니죠.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요, 외상의 종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요, 외상 사건 후 3일에서 1개월, 3일에서 1개월 동안 지속되는 증상을 말하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사건 후에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아서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악몽에 시달린다. 맞습니다. 외상적 사건을 상기시키는 활동을 피하고 그와 관련된 사고, 느낌 혹은 대화를 피한다. 맞습니다. 고립감을 느끼거나 한때 좋아했던 활동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 맞습니다.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놀라며 주의 집중에 어려움을 보인다. 맞습니다. 따라서 105번의 답은 4번입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외상의 종류가 아니라 기간입니다.